네, 돈을 잘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다음 순서는 돈을 모으고 또 쓰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헬로 머니 코치 이번 주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혼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김씨네 셋째 딸 은주 씨. 부모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너는 왜 주말 저녁인데 집에서 밥을 먹고 있노?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사 토요일이면 나가서 남자를 만나고 데이트를 해야지 왜 집구석에서 밥을 축내고 있냔 말이야. 아씨 또 그 말씀. 저 시집갈 계획 없단 말이에요. 얘가 정말 어떻게 되려고. 네 나이가 이미 35인데 언제까지 엄마 뽑으면서 살 거야? 결혼을 해야지. 제발 구박 좀 그만하세요. 저도 다 생각 있단 말이에요. 결혼에 관심이 없는 은주 씨. 그녀는 화려한 싱글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독립을 하고 싶은 은주 씨. 하지만 그녀의 독립은 쉽지가 않았는데. 네? 제 펀드가 반토막 났다고요? 내년까지 기다려보자고요? 그럼 전 언제 독립하냐고요?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은주 씨. 또한 붓고 있는 적금의 만기가 내년 말인 관계로 독립을 1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 부모님의 구박과 갈시가 아무리 심해도 1년은 버텨야 해. 딱 1년만 고생하자. 그리고 독립하는 거야. 어쩌면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진작부터 하고 있는 은주 씨. 당장의 독립 자금과 탄탄한 노후 자금 마련이 그녀에게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과연 그녀는 화려한 골드미스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화려한 싱글을 꿈꾸시는 오늘 사례자의 미래 어떻게 준비를 해드리면 좋을지 엉클즈 아카데미의 조경만 대표님의 지혜를 살짝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주신 분 머지않은 미래 제 모습을 보는 것도 같은데 그 화려한 싱글 골드미스가 되려면 사실 또 그만한 재력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대표님 사례자 재산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예, 미혼 여성의 재산 상황으로는 비교적 많은 금융자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2천만 원을 불입한 펀드의 평가액이 현재 1,200만 원이고 청약부금은 330만 원, 적금 400만 원으로 합 1,930만 원인데요. 특이한 것은 전세를 얻어서 그 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합하면 전체 4,930만 원의 자산이 있는데 월세를 주다 보니까 보증금 500만 원을 받아서 부채로 순자산은 4,430만 원인 셈이 되죠. 네, 그러니까 뭐 4,500만 원 가까이 예. 미혼 여성으로서는 사실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계획에는 아직까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분의 씀씀이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돈을 더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예, 매월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월급 280만 원과 월세로 받는 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매월 310만 원의 소득이 생기고요. 본인 용돈으로 60만 원이 소비성 지출이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펀드 190만 원, 적금 40만 원, 형제끼리 하는 계좌가 5만 원이고요. 변액보험 30만 원, 그리고 보장성 보험으로 종신보험 10만 원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득이 한 90% 가까운 275만 원을 잉여자금으로 남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그 여성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저도 그 사례자의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보니까 한 달에 펀드를 190만 원이나 지금 불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엄청난 짠순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펀드에 너무 올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잉여자금의 3분의 1을 펀드로 넣는다는 건 진짜 보기 힘든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은 펀드를 시작한 시기를 역산을 해보면 작년 봄 정도, 그러니까 한창 펀드 열풍이 대단히 많이 볼 때죠. 네. 그때 본인이 의도한 거라면 다행인데 뭐 금융회사의 권유에 의해서 원칙 없이 무작정 한 것이라면 그때부터 매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8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된 거죠. 네. 이렇게 저축과 투자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 적립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기준과 원칙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요즘 또 적립펀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 더 손해를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향후 1년간의 펀드 운용 어떻게 좀
하면 효과적일까요? 예, 펀드를 190만 원 정도를 매월 불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현명한 분산 투자가 처음부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그나마 위험을 줄이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펀드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량주 국내 펀드의 30-40% 그리고 테마 펀드의 30% 해외 펀드의 30-40%를 추천하고 있는 것이 무난한 펀드 포트폴리오인데요. 테마는 배당주 펀드가 가장 초보자에게는 무난하고요. 해외 펀드는 특정한 나라, 중국이나 인도 이렇게 특정한 나라를 지정하지 말고 글로벌 펀드가 가장 일반인들이 선택하기에 편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펀드를 좀 조절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펀드 포트폴리오만 조금 바꾸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불입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해외 테마 각각 한 30 정도의 비중으로 해서 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근데 대표님, 요즘 이 주인공이 하고 있는 한탄이요. 사실은 매도 타이밍에 관한 것인데 펀드를 한 지 1년 정도 된 지난 봄이죠. 그때 이 펀드를 다 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 부분이거든요. 예. 그 적절한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잘 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매도 타임을 잘 잡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수 타임을 잘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투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타이밍으로 승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오를 것 같은 욕심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한 1년에 몇 프로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정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시간이 지나다가 1년 만에 10%가 나오면 자기 기대 수익률하고 맞으면 과감하게 환매를 하는 거고요. 또 좀 기다리는데 2년 만에 20%가 나왔으면 이건 연으로 환산하면 10%니까 그렇죠. 과감하게 환매를 하는 거죠. 이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매도를 결정하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조금 처음부터 부족했었고요. 또 조금 부연하자면 투자에 관련된 책 한두 권 정도는 좀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베이스를 좀 만들어야 예. 되니까요. 그 자신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먼저 정하고 그것이 이제 도달이 되면은 미련 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털고 그렇습니다. 나와라라는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주인공의 또 다른 펀드 고민이 있죠. 바로 이 펀드에 투자가 되는 변액연금보험인데요. 이 변액연금보험 자산 잘 불리는 요령도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변액보험도 투자형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 펀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변액보험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바로 펀드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 펀드 변경은 기존에 쭉 한참 동안 쌓아놓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을 자기가 기대한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펀드 변경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불입하는 돈도 내가 펀드를 새로이 선택할 수가 있죠. 이런 변액 유니버 기능 중에 이런 펀드 변경과 함께 또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추가 납입이라는 단어하고 중도 인출 기능입니다. 추가 납입은 적절한 시점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더 불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낮을 때는 불입을 하면서 주식형을 지정하시고요. 그렇죠. 주시장이 높을 때는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채권형을 지정을 짜서 일시에 불입을 하시면 나중에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도 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을 때 인출을 하면 환매를 해서 인출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돈을 인출하고요. 그렇죠. 남겨지는 돈도 또 낮을 때 인출을 하면 손실이 나오니까 이런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 기능도 잘만 활용하시면 아까 펀드 변경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변액보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납입하고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바쁘기 때문에 이걸 자기 스스로 챙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경쟁에서 이기랴,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오는데 시장 상황이 어떤지, 주식이 어떤지, 채권이 어떤지 잘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상품을 가입을 권유한 FC나 FP하고 의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FC, FP를 어떤 사람을 선정하냐에 따라서 장기 목적 자금이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배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를 선택하는데 조금 나한테 권유를 한 FC가 나한테 주는 서비스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회사에 요청을 해서라도 FC를
바꾸셔서라도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액연금보험 그냥 놔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까 미뤄뒀던 얘기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욕심을 줄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축 규모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돈을 그냥 만드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사례자의 경우를 처음 봤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네.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하지만 소득의 80%, 90% 가까이 저축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괜찮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를 지속한다는 것은 본인한테도 어려움이고 그렇죠.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좀 너무 이렇게 왕따를 시켜야 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너무 현재를 희생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10만 원의 소득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현재를 위해서 쓰시고요. 예를 들면 내가 구태여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뭐 영화나 여행이나 이런 취미 활동 또는 쇼핑, 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용돈을 조금 드린다든가 그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어학을 좀 공부한다든가 분명히 경쟁력이 있으려면 현재 뭔가 투자를 해놔야 나중에 뭔가를 얻을 테니까요. 네. 그런 쪽으로라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여하튼 의미 있게 현재를 위해서 쓰시기를 제가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젊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는 거의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 이거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다 하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세 자금 마련이라는 목표를 여기서 또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 돈 어떻게 지출을 하면 좋을지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다시 짜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100만 원을 과감하게 현재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10만 원 정도를 보장성 보험으로 쓴다고 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생기는데 200만 원 정도를 적정한 수익률로 한 3년간 운영하면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산들과 8천만 원의 돈을 모은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적금 만기라든가 뭐 펀드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뭐 수정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펀드의 돈을 한 150만 원 정도로 조금만 줄이시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보험, 적금, 뭐 펀드를 지속적으로 하시다가 뭐 6개월, 1년 단위로 한번 자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 넣는 돈을 좀 조정을 하고 현재를 그냥 즐겨라, 자신을 놔둬라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근데 끝으로요, 이 사례자처럼 결혼 계획이 없는 독신 남녀를 위한 특별한 자산 관리 계획 전반적으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사례자와 비슷한 20, 30대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제력 있는 여성들이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 부담 때문에 두려움도 좀 있고요. 네. 또 원하는 배우자상도 사실 없기 때문에 네. 쉽지 않게 그렇게 쉽게 결혼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라이프 사이클 선상에서 볼 때 뭐 결혼, 그다음에 자녀 교육, 주택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은퇴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자처럼 은퇴 준비에 현재를 충실하게 그렇게 지내시면서 나중에 인생에 대한 후회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모임이라든가 또는 혼자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지혜, 또 건강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분들한테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많은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함께 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신다면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친구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헬로 머니 코치,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명쾌한 답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봐도 내년이 올해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가오는 겨울 더 어둡고 또 춥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돈 할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저희와 함께 나시죠.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